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았던 1700년대 초, 에도 시대 요치야 거리 끝에는 사람들이 발길을 끄는 집이 하나 있었다. 밤이면 마당에서 물소리가 났고 누가 불을 붙인 적도 없는 향로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집에 들어간 자는 하나같이 사라졌다. 도대체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염습사의 아내. 에도 시대 요치야의 끝자락에는 오래전부터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낡은 집 한 채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장의 집이라 불렀다. 왜냐하면 그 집은 한때 시신을 닦아 장례를 준비하는 염습사가 살던 곳이었는데, 그 염습사가 죽은 이후 그 집에 살던 사람은 매번 괴이한 사고로 죽거나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그 집에는 아직도 옛 불단이 남아 있었고 창문은 종이 대신 검게 그을린 천으로 덮여 있었다. 마당에는 덩쿨이 하염없이 자라나 있었고 비가 오면 지붕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만이 집의 존재를 알렸다. 그해 가을 요치야 거리로 한 젊은 문필가가 이사왔다. 이름은 스기우라 신노스케. 그는 도쿠가와 막부 아래에서 기록을 맡는 하급 관리였고 평소 귀신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던 자였다. 도쿄 바쿠로초의 번잡함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글을 쓰기 위해 일부러 헐값에 나온 이 집을 임대한 것이다. 기이한 이야기는 사람을 끌어당긴다. 신노스케는 그렇게 생각하며 귀신 들린 집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실제 체험을 하면서 생생한 글을 쓰고 싶었다. 그러나 호기심은 언제나 비극의 시작이 된다. 첫날 밤, 그는 등잔을 켜고 안채에 앉아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외부는 고요했고 가끔 기러기 우는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등잔불이 이상하게 깜빡이더니 갑자기 꺼져버렸다. 바람이었나? 하지만 방 안은 창문이 모두 닫혀 있었고 숨막히게 정적이었다. 신노스케는 다시 불을 붙이고 책상 앞에 앉았다. 그때 마당에서 찰박찰박 무언가 물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뚜벅뚜벅 안채 쪽으로 다가왔다. 그 발걸음은 문 앞에서 멈춘 듯 하더니 무언가 나무 문을 긁는 소리가 났다. 신노스케는 호기심에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누구요? 그러나 문 너머엔 아무도 없었다. 마당은 안개가 자욱했고 달조차 뜨지 않은 하늘은 먹먹했다. 그는 다시 문을 닫고 웃으며 중얼거렸다. 역시 기분 탓이겠지. 그러나 그 순간 방 안 뒤편에서 또각또각 하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얼른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단지 불단 위의 향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을 뿐이다. 이상하군. 저 향은 아까 피운 기억이 없는데. 신노스케는 그날 이후 매일 밤 누군가 걷는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향냄새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글을 써 내려가던 문장은 점차 알아볼 수 없게 흐트러졌다. 그가 잠든 사이 종종 그의 붓이 저절로 움직여 글을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자신도 모르게 읊조릴 정도였다. 며칠 뒤 그는 골목에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 염습사의 집 말입니까? 거기 그 염습사 아내가 죽은 다음 날 그녀의 시신이 사라졌지요. 그 염습사는 결국 미쳐버렸고 불단 앞에서 목을 맸어요. 그런데 그 여자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말도 있었지요. 신노스케는 기묘한 충동을 느꼈다. 불단 안을 열어보고 싶은데. 마치 누군가 그를 속삭이며 유도하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그는 마침내 불단을 열었다. 겹겹이 쌓인 천 밑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고 상자를 여는 순간 그는 공포스러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상자 안엔 사람의 손가락이 하나, 그리고 낡은 머리카락 다발과 함께 종이 인형이 있었다. 인형의 얼굴엔 피로 번진 글씨가 쓰여 있었다. 신노스케, 내가 대신해야 한다. 그 순간 방 안 가득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등불은 폭삭 꺼졌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비명소리. 그 후 다시는 그를 본 자가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그 집을 멀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했다. 어젯밤 창문을 통해 보았다오. 어떤 여자가 향로 앞에서 머리를 풀고 앉아 있더군. 그 모습이 참 곱더이다. 신노스케가 실종된 지 어느덧 보름이 지났다. 그 집은 다시 어둠에 잠겼고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그 근처에 발길을 두지 않았다. 다만 단 한 사람만이 예외였다. 그의 이름은 오노 요헤이. 막부에서 파견된 관리로 신노스케의 실종 경위를 조사하라는 명을 받고 요치야에 도착했다. 요헤이는 실증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괴담이나 귀신 따위는 민중을 통제하려는 도구라 생각했다. 사라진 자는 있다. 하지만 귀신이 원인은 아니겠지. 그는 조사 첫날 그 집에 들어섰다. 문은 열려 있었고 먼지와 향 냄새가 어지럽게 섞여 있었다. 실내는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였고 책상 위에는 글씨가 흐릿하게 번진 원고가 놓여 있었다. 나는 보고 말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불단을 타고 내려와 바닥까지 닿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는 인형을 보았고 요헤이는 흘끗 그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 자가 기록을 남기고 실성했군. 그날 밤 그는 안채에 묵기로 했다. 요헤이는 등을 켜고 원고를 검토하며 기록을 남겼다. 밤이 깊어질 무렵 그는 익숙지 않은 냄새를 느꼈다. 뭔가 썩은 듯한 하지만 향처럼 달콤하기도 한 묘한 냄새였다. 이건 그는 등불을 들고 불단 앞에 섰다. 불단은 닫혀 있었지만 미세하게 틈이 벌어져 있었다. 안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끼익끼익. 그것은 마치 천천히 문을 여는 소리 같았다. 요헤이는 손에 힘을 주고 불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상자 하나가 있었다. 신노스케의 기록에 있던 바로 그 상자. 그러나 이미 열려 있었다. 안에는 검게 탄 종이와 부서진 인형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그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귓가에 속삭임이 들렸다. 요헤이, 요헤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단지 불단 위의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이 방 안을 맴돌고 있었다. 그 순간 그가 서 있던 바닥이 툭 하고 꺼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진동했다. 요헤이는 무심코 바닥을 두드려 보았다. 이상하게도 불단 아래 목재는 다른 곳보다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그는 급히 도구를 가져와 바닥을 뜯어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된 것은 나무로 된 작고 낡은 문이었다. 지하가 있었나? 요헤이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고 내려갔다. 사다리는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아래는 축축하고 어두운 공간이었다. 손에 든 등불로 바닥을 비추자 돌로 쌓은 작은 제단과 그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여인의 시신이 나타났다. 그 여인은 무릎을 꿇은 자세로 말라붙어 있었고 손에는 종이 인형 하나를 쥐고 있었다. 얼굴은 검은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입가에는 무언가를 속삭이듯 굳어진 미소가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제단 뒤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요헤이는 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인형들을 발견했다. 그 인형들에는 한자로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스기우라 신노스케. 그리고 또 하나 오노 요헤이.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다. 그는 숨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꼈다. 손이 떨려 등불이 떨어졌고 그 불은 바닥의 종이에 옮겨 붙었다. 갑자기 불길이 번지며 그 공간을 뒤덮었고 여인의 시신은 불 속에서 눈을 뜬 듯 입을 벌렸다. 다 너다. 요해인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계단은 무너졌고 그는 불타는 불단 아래 갇힌 채 연기 속에서 비틀거렸다. 다음 날 집은 그을린 채로 발견되었지만 요해이의 시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불단 위에 놓여 있던 인형 하나만이 불에 타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필체로 쓰인 마지막 기록. 창백하게 번진 먹물 위로 이런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이것은 또 다른 저주의 시작이다. 그날 이후 그 염습사의 집은 완전히 폐쇄되었다. 그러나 어느 비 오는 날 밤 그 집을 지나던 이가 조용히 말했다. 등불이 깜빡여서 집안을 들여다봤더니 창 안에 어떤 여자가 앉아서 글을 쓰고 있더군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